자, 이번 강의는 실수 체계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실은 이미 다 한 번쯤 배워봤거나 들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 여기 보면 유리수와 무리수 나와 있죠. 중3 때 배웠듯이 실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유리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이렇게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정의했었죠. 그쵸? 자,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A, B는 정수여야 하며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 무리수는 뭡니까 그러면? 무리수는 당연히 유리수가 아닌 나머지 수들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한다고 배웠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근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수, 근호를 써야 표현할 수 있는 수,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것들, 근호를 써야지만 표현할 수 있는 수. 그 다음 이런 것 말고도 파이 같은 게 있었죠. 원주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리수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자, 결국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유리수이면 무리수일 수 없고 무리수이면 유리수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그려보면, 자, 전체 집합을 실수라고 할 때 이렇게 유리수의 집합이 있다면 유리수의 여집합 부분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무리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의 여집합은 무리수이고 무리수의 여집합은 유리수이다. 이런 것까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소수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수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소수의 분류는 크게 나누어 떨어지느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느냐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나누어 떨어지면 유한소수,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무한소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무한소수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비순환소수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때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되죠. 왜 유리수가 됩니까? 유한소수는 분자 분모가 정수인 그런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고,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순환소수 또한, 즉 순환마디를 가지는 순환소수 또한 어떻습니까? 분수꼴로 배울 수 있다는 걸 배웠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 0.93 자, 93을 순환마디로 가지는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순환소수 맞죠? 이런 순환소수는 분수로 고치면 99분의 93이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물론 약분하면 33분의 31이 되겠죠. 그렇죠? 자, 분자 분모 모두 정수 맞습니까? 예. 이 예에서 봤듯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순환소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자,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모든 순환소수는 다 이렇게 b분의 a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 따라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이 두 가지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렇죠. 유리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환소수 이런 소수가 결국 어딥니까? 무리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소수를 이렇게 분류했을 때 크게는 두 가지, 더 세분하면 세 가지인데 이 중에 유한소수,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해당이 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자, 잠시 뒤에 유리수의 조밀성, 그 다음 무리수의 조밀성, 그리고 실수의 연속성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수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그 다음 실수의 연속성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실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입니다. 그리고 유리수라는 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정수는 또 어떻습니까?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양의 정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역시 설명했듯이 순환소수와 그 다음에 유한소수는 유리수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유리수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순환소수, 유한소수는 그럼 자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수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순환소수, 유한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 숫자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순환소수, 유한소수는 유리수에 포함되는데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포함되는 그런 숫자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알아둔다면 각각의 집합을 이렇게 지금 문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수는 n, 정수는 z, 그 다음 유리수는 q, 무리수는 i, 실수는 r. 자, 이런 문자 표현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실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수의 조밀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유리수의 조밀성. 자, 조밀하다는 말은 빽빽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빽빽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빽빽하다고 해서 그 빽빽한 사이에 빈틈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숲이 조밀하다. 그쵸? 숲이 나무들로 조밀하다 했을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나무들이 조밀하다고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빈틈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밀성의 뜻을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물론 빽빽하지만 빽빽한 그 사이사이에 빈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밀성이. 됐습니까? 그럼 왜 유리수의 조밀성 이런 말을 썼느냐? 유리수는 수직선상의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직선상에 임의의 두 유리수를 잡습니다. 유리수니까 당연히 실수 맞죠, 그쵸? 이렇게 임의의 두 유리수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A와 B를 합해서 2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숫자는 어떻습니까?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숫자를 2로 나누어도 유리수입니다. 되겠습니까? A와 B가 유리수라면 A와 B의 합도 유리수고 그 다음 그 값을 다시 2라는 유리수로 나누어도 역시 이 값은 유리수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 유리수의 위치는 이쯤이 될 겁니다. 결국 A와 B의 가운데, 한가운데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뭡니까 지금? 이렇게 임의의 두 실수, A와 B는 유리수라고 했는데 유리수는 어차피 실수의 부분집합이니까 A와 B는 실수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A와 B 두 실수 사이에 두 값을 합한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유리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두 실수 사이에는 하나의 유리수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와 이 숫자를 다시 더한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역시 유리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유리수는 또 이 사이에 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한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또 이 사이에 유리수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간다면 무수히 많은 유리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두 실수 A와 B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두 실수 A, B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유리수의 조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조밀하다고 했지. 그쵸? 빈틈이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와 B 두 실수 안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지만 그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틈에 들어가는 수가 바로 뭐겠습니까? 그렇죠?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무리수의 조밀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거의 유사합니다. 무리수의 조밀성. 자, 이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무리수는 수직선상의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중3 때 배웠죠. 그래서 자, 이번에 임의의 두 실수, 이번엔 무리수를 잡아보겠습니다. 루트 2와 루트 3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루트 2와 루트 3, 이 두 수를 더한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자, 무리수 더하면 무리수죠, 그쵸? 예,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숫자와 순환하지 않는 숫자를 더해도 역시 순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맞고 그 숫자를 2로 나누어도 역시 순환하지 않겠죠. 예,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렇다면 루트 2와 루트 3 더한 다음 나누기 2를 한다면 당연히 이 가운데, 이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겠죠. 이 숫자의 위치는. 그러면 자, 이제 뭡니까?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의 무리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쵸? 이 숫자는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또 뭡니까? 다시 이제 루트 2와 이 무리수를 더한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그 숫자는 또 무리수가 될 것이며 이 사이에 올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구해본다면 역시 어떻습니까?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들이 오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무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합니다. 조밀성이란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빽빽하게 있다는 의미지, 그쵸? 무한히 있긴 합니다. 빽빽히 무한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가 반드시 빈틈없이 메워진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사이 빈틈, 즉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의 빈틈이 결국 뭡니까? 유리수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자, 세 번째, 이제 실수의 연속성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간단히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말로 설명이 됩니다, 이제. 자, 결국 우리가 수직선은 유리수만으로도 몽땅 채울 수 없고 무리수만으로도 몽땅 채울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조밀성이란 말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실수가 뭡니까?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이죠. 그렇죠? 유리수가 메울 수 없는 부분은 무리수가 메울 수 있고 무리수가 메울 수 없는 부분은 유리수가 메울 수 있습니다. 결국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몽땅 합치게 되면 이 수직선이 어떻습니까? 빽빽하게 메꿔지는데 이번에는 그 사이에 아무런 빈틈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리수가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유리수가 메울 거고 유리수가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무리수가 메울 거니까 결국 실수의 집합은 어떻습니까? 실수의 집합을 수직선 위에 다 그린다면 빈틈없이 유리수와 무리수로 다 채워질 거란 겁니다. 그럼 빈틈없이 채워진다는 말은 그렇죠? 유리수와 무리수의 모든 점들이 다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의 연속성이다. 실수는 다 연속한다. 쭉 이어져 있다. 빈틈없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연속성이란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과 1대1 대응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고 하니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임의의 한 실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과 정확히 대응한다는 거죠. 어떤 한 실수는 수직선상의 어떤 한 위치와 정확히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1대1로.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는 수직선상에 오직 하나의 위치만을 가진다. 그런 의미로 1대1 대응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수체계에 대한 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